여보, 오늘도 늦어?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응, 미안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야. 처음엔 정말 믿었어요. 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나 봐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변화는 미묘했어요.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주말 운동이 늘어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 바보같이 남편이 건강관리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고 저는 평소처럼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죠. 남편 셔츠를 들어 올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남편 냄새가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농염한 분명히 여자 향수 냄새였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설마, 설마. 그 순간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마치 운명처럼 화면을 보게 됐어요. 자기 오늘 너무 행복했어. 빨리 보고 싶다. 그 한 줄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숨이 막혔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딸과 함께 쌓아온 우리 가정이 한순간에 가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샤워실 물소리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미친 듯이 떨렸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끝까지 화면을 위로 스크롤해서 대화 내용이 쭉쭉 올려보니 오늘 호텔 어땠어? 너무 좋았어, 자기야. 다음엔 더 좋은 곳 가자. 호텔이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더 올렸어요. 우리 딸 생일이라 못 만나라는 남편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 아래 여자 답장. 에이, 아쉬워. 그럼 케이크 사진이라도 보내줘. 그리고 남편이 보낸 우리 딸 생일 케이크 사진. 미친놈이었어요. 진짜 딸이 촛불 끄는 그 순간에도 이 여자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 손에 든 폰이 후들거렸어요. 아니, 제 몸 전체가 후들거렸어요. 더 봤어요. 둘이 찍은 셀카들, 레스토랑 사진들, 심지어 여자가 입고 있던 속옷까지. 이거 어때?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았어요. 정말로.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울컥울컥 소리만 났어요.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수건을 두르고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좋아했을 그 모습이 이제는 역겨웠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 순간 또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요. 남편은 입을 벙긋벙긋했어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요. 여보, 이건 아니야. 뭐가 아닌데? 호텔은? 이 사진들은? 우리 딸 생일날 이 여자랑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남편 가슴에 던졌어요. 대답해. 그제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7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나나요? 왜? 이 한 글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목이 메었어요. 외로웠어. 너는 맨날 애한테만 신경 쓰고 나는 그래서 잠깐 흔들린 거야. 진짜 잠깐이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몇 개월이 잠깐이야? 호텔 가는 게 잠깐이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딸은 아직 자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어요. 외도 이혼 변호사 검색창에 쳤어요. 하나씩 클릭해 봤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오전 9시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바로 갔어요.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외도 확실한가요? 네. 남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더 필요해요. 더요? 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가능하면 통화 녹음까지.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딸은 유치원이었어요.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남편 서재를 뒤졌어요. 카드 명세서가 있었어요. 3개월치요. 호텔 결제, 레스토랑, 심지어 쇼핑몰까지.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딸 생일이었어요. 참 뻔뻔하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들이 쭉 있었어요. 모두 프린트했어요. 오후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어제 일은? 앉아.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어퍼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알아? 남편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여보, 이건 3개월간 호텔비만 200만 원이더라. 우리 딸 학원비보다 많아. 남편이 입술을 떨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끝나는 줄 알아?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웃었어요. 7년 결혼 생활 배신한 걸 용서하라고?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여보. 앞으로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애 엄마까지 없어지면. 애 엄마는 원래부터 혼자였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당신이 호텔에서 놀 때, 애가 아플 때 병원 간 건 나야. 밤에 올 때 달래준 것도 나고.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징그러워. 저는 일어났어요. 3일 안에 서명해서 가져와. 안 그러면 법정에서 만나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저는 그 손을 차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까먹었나 봐. 그때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딸이 활짝 웃으며 뛰어왔어요. 저는 딸을 안아들었어요. 우리 공주 왔네. 딸은 아빠가 우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 왜 울어? 남편이 대답하려 했지만 저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괜찮아. 그날 밤부터 남편은 진짜로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대방 여자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직접 만나보세요. 녹음하고요. 집에 와서 그 여자가 누군지 찾아봤어요. 남편 폰에 수진이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SNS를 뒤져봤어요. 이수진. 남편 회사 마케팅팀 대리. 남편보다 7살 어린 94년생이었어요. 회사 단체 사진에서 남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앳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대리 아내입니다. 시간 있으면 만나고 싶은데요. 저는 회사 앞 카페에서 30분만요. 끊어버렸어요. 1시간 후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그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스커트가 너무 짧았어요. 저런 옷을 입고 남편 옆에서 일했다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녹음 앱을 켜놓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사모님이라고 하네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네. 대리님이 혼자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요. 혼자라고요?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데? 그건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불륜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디서 했는데요?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모님, 제발. 호텔 17번 갔더라고요. 3개월 동안. 사모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던데요?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에요. 영수증 다 있어요. 점심시간에 호텔 가셨나 보네요.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위자료 청구서예요. 3천만 원.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3천만 원요? 대리 월급이 얼마죠? 300만 원? 10개월 치네요. 사모님,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할부로 내세요.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사모님도 대리님 신경 좀 써주세요. 뭐라고? 맨날 야근하고, 회식도 빠지고, 집에만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위로해 준 거예요? 수진이가 당당해졌어요. 저는 대리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진심이요? 네. 사모님보다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수진이가 너 만나러 갔다는데. 수진이요? 이름까지 다 아네요. 저는 전화를 스피커로 바꿨어요. 여보, 수진이랑 얘기하지 마. 그냥 집에 와.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일어났어요. 사모님, 저 먼저 갈게요. 앉으세요. 사모님, 3천만 원. 2주 안에 연락 주세요. 정말 돈 없어요. 그럼 회사에 알릴까요? 직장 내 불륜이라고? 수진이가 파랗게 질렸어요. 사모님, 그러시면 제가 인사팀장이랑 아는 사이거든요. 같은 대학 동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수진이는 믿었어요. 제발, 회사는. 그럼 돈 구해오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요. 수진이가 올려다봤어요. 제 남편한테 더 이상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요. 집에 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만났어? 못 말했어? 수진이요? 회사 후배를 참 챙기시네요. 여보, 법인카드까지 써가면서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회사에 신고할까요? 횡령죄로. 여보, 그러지 마. 그럼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대리님과 헤어질게요. 돈은 천천히라도 드릴게요. 저는 답장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연락 주세요. 이제 진짜 전쟁이었어요. 수진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빌고 있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민수 아내분이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수진 아버지입니다. 수진이 아버지라고요? 아, 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 딸 일로요. 제발 한 번만.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자마자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아, 네. 수진이가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있어요. 회사도 그만뒀고요.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만뒀어요? 네.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울면서 수진이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이 정말 철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사모님도 딸 있으시잖아요. 내 딸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따님이 3개월 동안 제 남편이랑 호텔 다닌 것도 이해하라고요? 그건 우리 딸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남자가 당황했어요. 김민수 씨도 기혼자인 줄 알고 깨었잖아요. 깨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따님이 제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 보실래요? 그 남자가 화면을 봤어요. 오빠, 오늘 속옷 어때? 마음에 들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게 뭐예요? 따님이 보낸 거예요. 더 보실래요? 됐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은 그럼 1천만 원으로 줄여드릴게요. 1천만 원도. 그럼 500만 원은 어때요? 그 남자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따님이 직접 사과하러 와야 해요. 제 딸 앞에서요. 애 앞에서요? 네. 제 딸이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아빠를 빼앗아 간 거잖아요. 그 남자가 고민했어요. 알겠습니다.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3일 후에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딸은 유치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진이를 봤어요. 엄마, 이 언니 누구야? 아빠 회사 후배야.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이 이상하다는 듯이 봤어요. 언니 왜 울어? 언니가 잘못했거든.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무슨 잘못? 아빠를 힘들게 했어. 수진이가 더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딸이 수진이한테 다가갔어요. 언니, 울지 마. 아빠 용서해 줄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 고마워. 수진이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예쁘다. 정말 예뻐. 당연하지. 내가 제일 예뻐. 딸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1시간 후 수진이와 아버지가 갔어요. 500만 원 약속한 금액을 두고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이제 다른 데 살 거야.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엄마랑 살기 싫어해서. 나도 싫어해? 아니야. 우리 공주는 엄마랑 살 거야.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왔어요. 수진이가 사과하러 왔다면서? 응. 이제 됐지? 용서해 줄 거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 이사 나가. 여보, 딸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마. 그날이 남편이 우리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 처음 갔을 때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보다 비싼 변호사를 구했나 봐요. 김민수 씨 측에서는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판사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위자료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냈어요. 원고는 위자료 1억 원과 양육권, 재산 분할 70%를 요구합니다. 1억 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증거 자료가 있나요? 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외도 증거 사진 127장, 호텔 영수증 23매, 카드 내역서, 통화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외도 사실은 명백하네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 측 입장은 어떤가요?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시적인 실수였고 현재는 관계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일시적 실수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3개월이 일시적이라고요? 원고 측 진정하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변론 기일은 2주 후로 잡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1억은 너무 과해. 과하다고? 저는 웃었어요. 7년 결혼 생활이 1억도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민수 오빠. 저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수진아, 왜 여기 와? 오빠 힘들까봐.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사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하다고?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웃었어요. 힘들어요? 당신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뭐? 수진이가 갑자기 남편 팔을 끼었어요. 저희 진짜 사랑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어요. 사랑이라고? 네. 오빠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뭐요?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모님보다 저를 더 완벽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거든요. 2주 후 두 번째 재판이었어요. 이번엔 수진이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연인 관계입니다. 수진이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연인 관계요? 피고는 기혼자인데 곧 이혼할 예정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이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수진이 메시지가 떴어요. 오빠 부인 몰래 만나자.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것이 곧 이혼할 예정이었다는 증거인가요?
판사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법정에서 녹음한 내용이 나왔어요.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모님보다 저를 더. 이것이 일시적 실수였다는 피고 측 주장과 맞나요? 남편 변호사가 말을 못했어요. 1시간 후 재판이 끝났어요. 2주 후에 판결문을 선고하겠습니다.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 지겨워.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오빠, 저 때문에. 됐어, 수진아. 남편도 지쳐 보였어요.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 60%.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남편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법원 앞에서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거의 만점입니다. 저는 딸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엄마, 이제 아빠 안 와? 응, 이제 안 와. 그럼 우리 둘이서 살아? 응, 좋아. 딸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오빠가 저를 버렸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1달 후에 들은 얘기지만 남편은 수진이를 차버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해요. 수진이는 아직도 백수라던데. 자업자득이죠. 저는 이제 정말 자유였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딸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8천만 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죠. 남편한테는 한 푼도 빌리지 않았어요. 엄마, 새 집 예쁘다. 딸이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그래, 마음에 들어? 응. 그런데 아빠는 언제 와? 아직도 물어보네요. 아빠는 이제 안 와. 우리 둘이서 살 거야. 왜? 아빠가 나쁜 짓을 했거든. 무슨 나쁜 짓?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른 여자를 더 좋아했어. 나보다? 아니야. 엄마보다. 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그 여자가 새 엄마야? 아니야. 그냥 나쁜 여자야. 그 말이 맞았어요. 어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긴데 남편이 수진이를 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확정되자마자 바로요. 책임지기 싫다고 했다던데? 친구가 말했어요. 진짜? 응.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문도 있어. 임신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확실해? 모르겠어. 소문이니까.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뭐야? 여보. 아니, 미경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뭐? 임신했어. 역시 진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 정말 모르겠어. 제가 웃었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미경아, 제발 조언 좀. 조언이라고?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가 만든 일이잖아. 자기가 해결해. 하지만 뭐? 나한테 뭘 바라는데?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 그럼 해. 하지만 뭐? 난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아. 제가 화났어요. 그럼 왜 임신시켰어?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이 3개월이야?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나 정말 후회돼. 너무 후회돼. 이제 와서? 응. 진짜 바보 같았어. 너를 잃고서야 깨달았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겨웠거든요.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수진이었어요. 언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민수 오빠 일로요. 싫어. 언니 제발 5분만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결국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또 사과네요. 뭐가 죄송한데? 오빠를 빼앗아서 빼앗은 게 아니라 주워간 거지.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오빠가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임신했는데 배가 조금 나와 있었어요. 몇 개월? 4개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를 다시 설득해 주세요. 제가 웃었어요. 내가? 네. 오빠가 언니 말은 들을 것 같아서 미친 소리 하지 마. 언니, 제발.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제발. 저 혼자서는 못 키워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창피했어요. 일어나. 싫어요. 언니가 도와주신다고 할 때까지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알겠어. 일어나.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 줄게. 대신 나한테는 다시 연락하지 마.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뭐야? 수진이 만났어. 뭐? 임신한 거 맞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해. 뭐? 수진이랑 결혼하라고. 미경아. 난 정말 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책임져. 하지만 뭐? 아이한테는 죄가 없어.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3개월 후에 들은 얘기지만 남편과 수진이가 정말 결혼했다고 해요. 아들을 낳았다던데.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남의 일 같았거든요. 오늘도 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만 살고 싶어. 정말? 응.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쓰레기를 치웠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켰어요. 제 딸이요. 남편이 준 상처는 언젠가 흉터로 바뀌겠죠.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겁니다. 울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끝까지 버텨서 승리한 사람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